오늘의 가피 이야기. 다른 사람의 물건만 보면 모두 훔치고 싶다는 충동. 이 위험한 욕심에 사로잡힌 어린아이는 결국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덜컥 훔쳐 달아나는데, 이 사실을 마주한 무명 스님은 어떤 방법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셨을까요?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스님이 산에서 이제 막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을 때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찾아와서, 다음날 오시면서 할머니가 아주 작은 쪽지를 하나 가져와서 나에게 줘요. 그거 읽어보니까, 스님, 저는 9살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대요. 근데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이라는 거. 그 내용이, 저는 남의 물건만 보면 훔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그런 일이 자주 있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할머니 보고, 얘 안 데리고 올 수 있나요? 물었어요. 잘 안 따라올릴 텐데 내가 끄집고라도 오지요. 어리니까. 그래. 일요일 날 이제 얘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일요일 데려와서 애를 딱 보는 순간, 참 스님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야, 얘는 뭔가 틀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이.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끝에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래. 아주 좀 무섭다 해야 될까?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그 쪽지를 쓴 걸 그 애한테 내놨어. 야, 이 네가 쓴 거 맞니? 네 그럼 훔치는 거 맞니? 하는 거야. 그래서 훔치면 나쁜 사람인 거 알아 몰라? 대답을 안 해. 훔치는 건 나쁜 사람 맞지? 그런데 할머니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얘는 돈을 쌀집에 가서 150만 원을 훔쳤대. 150만 원 현금을 훔쳐가서 훔친 그 대단함보다는 그걸 어느 곳에, 치마 나는 곳에 감춰놓고 매일같이 하루 10,000원 빼가 쓰는 거예요. 그 어린 애가 9살짜리 아이가 10,000원을 쓴다면은, 내 짧은 생각에 어른이 하루 1,000만 원치만 쓰는 거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른 하루 1,000만, 2,000만 주면서 써라 하면은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한 이틀은 쓰겠지만 계속 쓰라면 뭐 살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그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훔치면 나쁜 거 맞지? 훔치지 않을 수 없을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야하고는, 얘하고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 너가 앞으로 안 훔치면은, 정말 훔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오면은, 그 물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스님이 뭐든 다 사줄게.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돈이 엄청 많다. 알았나? 걔는 지가 바라볼 때 스님 돈이 있다 없다도 다 아는 거야. 왜?
그 스님 사는 그 폼 보면은 야, 돈이 낀다 하는 게 보이잖아, 그 녀석이. 그래서 내가 지를 우선 마음 돌려보려고 내 딴에는 큰 돈 2,000원을 걔한테 줬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150만 원 훔친 놈이 그 뭐 2,000원 그게 지한테 돈이겠어요? 어? 난 제일 너무 그 애를 너무 우습게 만 거야. 어? 돌아도 듯하면 탁 한 방에 알아봤을 텐데 말이야. 그 2,000원을 줘놓고 보니까 대화가 아무래도 마음에 안 돌아서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 하나 탁 더 냈어 내가. 그 당시는 세종대왕이 제일 큰 돈이었으니까. 에? 딱 내면서 야 내가 돈 많다. 그리고 10,000원 내놓고 보니까 2,000원 주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 어린애한테 12,000원 내는 큰 돈을 줬어요. 주고 절대 니 훔치지 마라 앞으로. 어떤 경우도 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정말 내가 사주겠다. 나를 못 믿겠는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좋다. 그럼 내가 각서를 한 개 써주마. 내용을 쭉 썼어요. 이 학생이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뭐든지 내가 사주겠다. 단 훔치지 마라. 네가 훔치게 되면은 친구들이 금방 새 걸 사가와서 포장을 뜯으면 중고가 된 거다. 중고가 좋나 포장 안 뜯은 새 게 좋나? 나는 새 걸로 사주겠다. 네 색이 낫겠지? 그리고 훔치려면 네가 아무리 강심장이지만 내 생각에 불안할 것 같다. 그럼 불안할 것도 없잖아.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네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써갖고 주면서 밑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줘. 산에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어린애가 전화만 하면 내가 사주로 내려가겠다. 12,000원 언제 썼는지 금방 쓰고 전화가 떠르고 왔는 거예요. 스님 필통이 갖고 싶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훔치지 마라. 내가 바로 내려갈게. 정말 반쯤 날라 내려왔어요. 참 내가 그렇게 돼서 이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날라 내려온 것이 걔하고 내하고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 절 바로 옆에요. 교회 옆에 가면 자그마한 평상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 절 바로 붙은 자리라. 저 자리에서 약속한 거야. 그 녀석하고. 거기서 약속이 오니까 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 손잡고 저 밑에 학교 근처로 문방구로 몇 개로 거치고 맨 밑에 문방구집을 가더라고. 가더만은 필통 산다며가 문방구 이 집 가면 안 되나 안 되나. 그런 집은 없고 이 집 한 집밖에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당시 필통이 25,000원이었어요. 굉장히 무슨 소리도 나고 희한한 필통이었어요. 그래서 필통 주세요 하니까 문방구 보살님께서 와, 니 좋겠다. 스님이 필통 사주서 25,000원인데 스님이 사주서 내 또 2,000원 깎아줄게 이래갖고 23,000원인가 샀어요. 사갖고 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날 되면 또 전화 와요. 스님 뭐가 친구가 있는데 그거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늘 내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많이 왔다 갔다 한 날은 2번도 왔다 갔다 해요. 자, 저 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몇 시간 걸려요. 네. 그런데 오후에 이제 일 끝나고 오후 되면 지도 학교 갔다 오고 오후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얻어버려요. 금방 사주고 갔는데 또 친구가 뭐가 있는데 갖고 싶어요. 알았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막 뛰내놓는 거야.
뭐 롤레아 스케이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럼 이제 요 녀석 사주고 어떤 때 시간 될 때는 목욕탕 가자 해갖고 이제 둘이 목욕탕 가. 가면 이거 애는 보니까 혼자 항상 목욕탕 다니네. 그냥 누가 뭐래 해도 소용도 없고 찬물 막 뜨거운 물 온 천지를 뛰고 다니면 막 어른들이 이놈만 해봤자 소용도 없고 막. 그래서 야 공중도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니라. 일하지 말거라. 남에게 피해 주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 이제 붙들어 놔놓고 막 지우고 내고 내 등 밀어라. 내 네 등 밀게 재밌지 하고 이제 떼미는 놀이를 하는 거야 이제 둘이서. 목욕탕에도 딱 가니까 아마 내 생각에 정말 불보살님이 계시기에 그렇죠. 얘 데리고 어디 가면 전부 깎아주는 거야. 아, 네 스님 목욕시키러 왔는가 보다. 알았다. 너는 공짜로 들어가라.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얘가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 야, 스님은 다들 인정해 주네는 걸 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 눈에. 처음 가는데도 데리고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참 불보살님의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와, 감사합니다. 마음속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애를 하나하나 이제 버릇을 고쳐가는데, 하루는 전화 와서, 선생님, 선생님이 테니스 채를 숙제인데 사오라 했는데 할머니한테 말하니까 안 사줘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안 줘. 그래? 숙제면 번듯이 사가야지. 사주실 거예요? 아무 사주고 말고 절대 훔치지 마라. 알았습니다. 하루는 내려와서 테니스 차를 타는 데를 주변에 살펴가지고 물어서 마침 저 밑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애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인데 정말 학교에 숙제를 해서 사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제일 싼 거 그냥 숙제니까 얼마입니까? 아이고 다행히 나는 비싼 줄 알았는데 제일 싼 게 10,000원인데 9,000원 달라는 기라. 아유 이렇게 싼 게 있습니까? 그랬어 내가 당시. 예? 그러니까 좀 무겁기는 한데 애들한테는 무거울 겁니다. 근데 좋은 거는 가볍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거 뭐 무겁다고 하면 학교 숙제니까 지가 뭐 테니스 채나 제키나 비슷한 놈이 뭐 관계 있겠습니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9,000원에 사가지고 그 테니스채하고 테니스공을 내가 사다 놨다 숙제. 예? 전화기에 입이 귀에 걸린 거 느낄 수 있더라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가.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네 숙제가 틀림없지? 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게라. 그래? 알았다. 그러면 누가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해갖고 확인해본다? 우리 학교 선생님 전화번호 아세요? 나 모른다. 그럼 어떻게 전화해요? 네가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니까 114에 전화해서 교무실에 너 학교 물으면 가르쳐준다.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 하면은 바로 바꿔준다. 꼴을 딱 납치하는 거야. 선생님, 그거는요 숙제가요 지금 숙제가 아니고요 테니스 채는 저 작년의 숙제인데 뭐 어쩌고 막 터듬어제끼는 애가. 그때 내가 뭐라고? 다시 말해봐. 반복하는 거야.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해도 숙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
알았어.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겠다. 근데 하루는 다 올라와갖고 이제 지가 뭐야 아까 말했던 테니스채를 이제 앞에 더 놔놨거든. 그러니까 보고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기라. 그래? 거짓말을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부처님 전에 참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저를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108배를 벌을 줄 테니까 내가 분명히 절을 해라. 시켰어. 안 한다는 거야. 아무리 시켜도 이게 할 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르게 지도 못한 나의 책임도 있으니 나도 부처님 전에 108배를 참회 기도를 하겠다. 우리 같이 하자. 하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둘이서 촛불을 켜놓고 좀에는 죽비 누가 뭐 전철역에서 샀다고 2,000원짜리 한 개 사다 준 게 있었어요. 그놈을 그래갖고 내가 딱 한번 치면서 하면은 같이 절하는 거다. 따라해라. 둘이서 이제 내가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딱 지면서 부처님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일배하고 부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절을 했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식이 어느 정도 가더만은 이 녀석이 다리를 후두두두 떨고 못 일어나는 거라. 야, 이건 더 이상 끌고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울음 터지겠다 싶은 거라. 그때 이제 아주 얘는 최한계점이 왔다는 걸 느낄 때 내가 108 하고 딱 친단 말이지. 에? 치고 나니까 이 녀석이 막 울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비가 완 겨울비가 그때 왔어요. 그래서 야 감기 걸린다 들어오너라 아무 소리 치러도 안 들어와. 뭐 아니나 밖이나 별것도 아니지만 비는 피해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좀 있다가 시큰 밖에서 울더만은 억울했던가 봐. 탁 들어오더만은 주먹을 탁 쥐고 스님 맞을래 이라는 게 내보고 야 내가 네한테 왜 맞냐? 거짓말하면 나쁜 스님이라 해놓고 왜 스님은 나에게 거짓말하냐 주먹을 쥐고 울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도 맞아야지. 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 있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했잖아. 무슨 거짓말 했는 거 좀 가르쳐주라. 잘 모르겠다. 왜 108배를 한다 해놓고 지는 세었던가 봐. 나는 세지도 안 했고 88배밖에 안 했는데 108 하고 거짓말 했다고 거짓말 했으니까 내한테 좀 맞으라는 거야. 그동안 내한테 거짓말하면 죽비도 내가 때리고 그랬거든. 손바닥 내가지고 108 하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스님도 맞아야 되고 지금 스님도 108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는 뭡니까? 테니스 채는 네가 거짓말한 죄로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오늘부터는 나는 더 이상 네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사줄 수가 없니라. 그걸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대로 두었어요. 두고 학생답게 열심히 어린이가 착한 일을 해봐라.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어찌 된 건지 그날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모든 상은 다 받아오는 거야. 큰 문제를 일으키던 그 아이가 상을 막 쓸어와요. 상을 무슨 자고 내가 오래돼서 기억을 다 못하는데 무슨 착한 상 또 협동 상 무슨 상
이런 상, 좋은 일 하는 일, 이런 것만 막 자꾸 상을 쓸어오는 게, 그러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사과 오면 뭐 칭찬을 해주니까 지 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이래가 막 상을 막 가져와. 그런데 어느 날은 공부도 못하던 이 녀석이 올 100점을 받은 거야. 시험 쳐갖고. 우와,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 최고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고맙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했는가? 그날 또 아까처럼 그 편지지에다가 줄장정이 있는 편지지에다가 볼펜을 갖고 막 그랬어. 내가 진하게 상장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런 누구누구 위 학생은 500을 받았으므로 이 스님이 상장을 좀 내가 상장하게 만들어서 막 진하게 볼펜을 길었어요. 그 녀석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 줬어요. 그리고 그날 한 11~12명 정도 보살님들이 있었어요. 예불 딱 끝나고 앞에 나와라 해갖고 세워놓고 상장을 딱 주고 박수를 치니까 공부 잘해갖고 받은 상은 세상에 처음 받아보는 상이거든. 이 녀석이 막 이마에 걸릴 뿐이야. 거기에 이 테니스 채와 테니스 공을 부상으로 주면 다 가져버. 그렇게 막 아마 무슨 63빌딩 같은 큰 빌딩 한 개 받은 것처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신바람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는 이 녀석이 이제 정말 착해지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성인이 돼서 탤런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빨리 탤런트 좀 돼가지고 텔레비전 난 텔레비전 잘 안 봅니다만 좀 봤으면 좋겠고 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꼭 될 거예요.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니라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 소년. 열일 제쳐놓고 소년을 찾아간 스님의 진심과 꾸준함이 진짜 어른의 다정함이 간절해 크고 작은 도둑질로 허전함을 채우려 했던 어린 소년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닐까요? 무명 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